오늘도 저희 부동산 관련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그러나 중요한 그리고 애매한 상황들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전세 계약을 맺고 살다가 기간 전에 이사를 가야 될 때, 그러면 다음 사람을 구하는 데에 중개 수수료는 누가 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부티인 기자 출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보통 이제 2년 맺으시잖아요. 요즘은 이제 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2 플러스 2 이제 앞으로 4년을 기대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전세계약 2년 맺고 살다가 내가 기간 전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 보통은 다음 사람을 구하고 나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수수료를 어떻게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 아마 진짜 실생활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일단 이론적인 원칙적인 얘기만 해드리면요, 지금 살고 계신 임차인, 즉 나갈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내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다 계약인데요. 이 계약은 지금 현재 임대인의 집, 그리고 다음번 들어오실 새 임차인, 이 둘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인, 건물주, 집주인과 그리고 새로 들어올 임차인 둘이 중개 수수료를 내는 게 이론상 정답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전세 계약은 임대인 그리고 새 임차인 둘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 또한 두 분께서 각자 내시는 게 맞죠. 이게 이론상 정답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 말씀드릴게요. 내가 계약을 맺고 살다가 난 미리 나가야 돼. 그러면 보통 임대인이 나가십시오, 보증금도 바로 내어드리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어떤 이유에서건 다음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야지 지금 살고 계신 분한테 보증금을 내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내가 먼저 나가야겠습니다 하면은 집주인분들, 임대인분들께서는 그러면 다음 사람 구해놓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개 수수료 또한 이제 먼저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했으니 다음 사람 구하는데 드는 임대인 분의 중개 수수료도 당신께서, 지금 살고 계신 분께서 부담하시오, 이런 식으로 서로 약정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론상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내는 게 맞지만 지금 현재 살고 계신 분과 임대인이 이런 약정, 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구두 계약을 또 맺게 되기 때문에 지금 살고 계신 분이 보통 중개 수수료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만약에 난 그럼 내기 싫다, 지금 살고 계약 기간 전에 나가야 되는 분이 나는 내기 싫다, 이럴 경우에 임대인이 그러면 나는 모르겠다, 계약 기간 지켜서 나가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모르겠으니 나는 계약 기간 끝나면 그때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지금 살고 계신 분이 답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지금 살고 계신 분이 이제 새롭게 구하는 임대인분의 중개 수수료까지 물고 나가게 됩니다. 이게 현실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이론과 현실의 괴리가 되겠죠. 둘 사이의 약정을 따로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살고 계신 분이 중개 수수료를 내고 나가시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거의 99.9%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지 이것도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방식, 그리고 저희 동네에서 하는 방식,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처음에 배웠던 방식이 어떤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원래 살던 분은 2억의 전세를 살고 계셨는데 새로 전세를 맞출 때 3억이다. 그러면 지금 사는 분은 자신이 들어왔을 때 2억에 대한 전세 수수료 한 60몇만 원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2억에 대한 전세 수수료만 부담을 하시고요. 나머지 차익 1억, 즉 3억, 새로운 전세 계약이 3억이니까 3억에서 2억을 뺀 나머지 차익에 대한 중개 수수료는 건물주, 임대인분이 내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 일을 이렇게 배웠어요. 네, 맨 처음에는 그냥 배운 대로 하다 보니까 별 생각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게 왜 그럴까 저도 궁금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딱히 뭔가 뭐 어떤 법이나 뭐 규정 이런 거에 따라 정해진 건 없겠지만 내가 살던 만큼 내가 살았을 때의 중개 수수료만큼을 지금 임차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그 갭의 중개 수수료만큼을 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계산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분들께서는 아마 이런 방식대로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정확히 정해진 건 없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기 나름이다. 모든 것의 우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뭐 다 내가 내겠소 하면은 다 고마운 거고요. 임차인이 다 제가 내겠습니다. 뭐 3억까지 그 차입금까지 내겠습니다 하면은 또 고마운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두 분께서 적당히 타협을 하셔야 된다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즉 지금 사는 임대인이 들어왔을 때의 전 중개 수수료만큼은 지금 사는 임대인이 내고 임차인이 내고 그 외에 갭이 벌어진 만큼의 중개 수수료는 집주인 분께서 내는 방식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시면 큰 문제 없이 나가고 다음 타자 구하고 이게 수월하게 이루어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해드린 거고요.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해진 건 없다는 거. 오늘 동영상 보시고 앞으로 미리 나가야 된다거나 또는 뭐 미리 나가겠다고 연락을 받은 경우 중개 수수료가 애매할 때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서로 원만히 잘 협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럴 경우에 저희 공인중개사들은 현금 영수증을 의무 발행하게 돼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발행하느냐? 그거는 무조건 임대인, 집주인한테만 발행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중개할 때 거래 계약서상 임대인, 임차인한테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금 영수증, 지금 나가는 분께서 돈을 치르더라도 현금 영수증은 임대인한테만 드릴 수 있다. 그래서 가장 깔끔한 방법은 지금 사는 분께서 자신이 부담할 비용만큼 임대인한테 드리고 임대인은 그 돈을 더해서 공인중개사한테 보내고, 이게 가장 깔끔한 방법인데 이러면 또 서로 번거로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각자 받게 됩니다. 하지만 현금 영수증 발급 대상은 임대인, 집주인이라는 거, 이것도 마지막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짧은 동영상이 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티인 기자 출신 공인중개사입니다.